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 아니요, 이제 벌써 월요일이 됐네요. 12시 20분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저저번 주가 상당히 좀 힘든, 한 주였고요. 상당히 좀 복잡한 한 주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간간히 뭐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라고 하죠. 퐁당퐁당 연휴라고도 하고 이런 연휴가 오히려 저는 이 뭐랄까요? 이런 더 안 좋아지는 컨디션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쭉 루틴한 하루를 보내는 게 나은데 계속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면 일은 더 많아지고 쉬는 것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막상 뭔가 또 하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피곤하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밤에는 저의 인생을 어찌 보면 초반부를 결정하게 해줬던 애니메이션입니다. 나름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오나의 여신님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접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1988년이라고 하네요. 1988년부터 이제 연재를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코단샤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어떤 그런 그 제작사예요. 예, 제작사고 후지시마 코스케라는 분의 이제 작가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은 요즘 사람들이 보면 뭐 이렇게 유치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이제 약간 이렇게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될 때 접했던 애니라서 제 입장에서는 저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도 뭐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정은 충분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잘 몰랐고요.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어떤 이런 여성 소녀죠, 소녀가 어떤 제가 원하는 여성상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어떤 그런 순수함, 이런 부분이 또 제 마음속에 이 나이를 먹고도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 오나의 여신님이라는 애니메이션의 OST입니다. OST이고 이 OST 말고도 보통 이렇게 그 CD로 이제 발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오나의 여신님에 관련된 모든 애니메이션 CD를 다 구매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이 성우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베르단디라는 스쿨드라는 울드라는 이 메인 성우들의 그 또 앨범들이 있어요.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이게 오타쿠 아니겠어요? 오타쿠는 어떻게든 구하고 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제 한일 문화 개방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걸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용산에서 컴퓨터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포니케이온이라는 어떤 그런 음반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음반 회사에서 찍어내는 어떤 그런 CD들을 불법적으로 수입상들에게 수입을 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아무튼 저에게는 정말 저의 인생에는 정말 특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 메가미 사마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수한 얼굴, 이 얼굴, 이 이미지가 어찌 보면 한 남자의 인생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스쿨드의 그 성우가 하야시바라 메구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당히 유명 아닌가? 뭐 어찌됐건 상당히 유명했던 성우였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워낙 오래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베르단디의 성우는 이제 이노우에 키코라는 분이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목소리 누구나 들으면은 매료될 만한 목소리인데 이분의 앨범을 진짜 다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걸 지금도 갖고 있었으면은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군대 가기 전에 첫사랑한테 주고 차이는 바람에 다 버려졌겠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소중한 추억이었는데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베르단디의 이 얼굴, 이 순수하고 청명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방금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스쿨드의 성우입니다. 지금 이제 울드라는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3명이에요. 이 여신 3명이 다 주인공이고요. 아무튼 일단 뭐 약간 성숙한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부분. 베르단디는 이제 청순 가련형을 나타내는 이미지. 그 다음에 스쿨드는 이제 베이비한, 귀여움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마 그 울드 성우가 아마 토마유미라는 분이셨을 거예요. 아무튼 다들 되게 유명하게 된 성우분들이셨고, 이 작가, 이 후지시마 코스케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뭐 잘 잡았죠. 요즘에도 그렇게 나뉘지 않나요? 보통 섹시 컨셉, 뭐 청순 가령 컨셉, 뭐 귀여운 컨셉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컨셉들을 아주 그냥 잘 잡은 거죠. 그래서 그냥 남자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아주 상업적 요소가 강한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 방금 나왔던 성우가 바로 이노우에 키코라는 베르단디의 성우입니다. 뭐 그림체도 상당히 올드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뭐 되게 잘 그려졌었고요. 일단 뭐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이 사람이 이제 모리사토 케이지라는 남자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젊은 남자잖아요. 대학생 남자니까 얼마나 호기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주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이 진행되는 방향은 사실상 되게 명량하죠. 명량합니다. 명량하고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때 당시에 이런 애니메이션의 기조에 깔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상당히 상업적입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전혀 상업적이라고 느끼지 못했죠. 왜냐면 어렸을 때니까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애니메이션은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었고요.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요소는 다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가사를 부르는 이 노래에서도 사실상 뭐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막 팅팅팅팅팅 튕기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통통통통 튀죠.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애니메이션의 이 OST를 부르는 느낌입니다. 이 각각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아주 강조해서 이 가사 또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 이 일본의 그 이 뭐라 그러죠? 작사라고 하나요? 이 애니메이션이든 뭐 그냥 이런 뭐 가요든 다 마찬가지인 게 상당히 희망적인 가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시적입니다. 한국어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진 않거든요. 예, 복잡하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 단어를 써요. 우리는 되게 감정을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일본어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되게 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그런 젊은이의 감성을 좀 두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たとえ涙しでもあなたのせいなら胸を痛めても悲しく 브로마이드가 제 방에 몇 년을 걸려 있었던 그 브로마이드입니다. 정말 뭐 지금 봐도 설레임 가득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이때는 정말 이 작가가 대단한 게 뭐냐면 약간 뭐 이제 동양적인 피부 색깔, 서양적인 피부 색깔, 뭐 약간의 어떤 흑인의 색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도 믹스를 해놨고 머리 스타일도 보면 뭐 이런 웨이브라든가 뭐 요 앞머리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 친구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융합돼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상형이라고 하나요? 그 이상형들이 응축돼서 모든 거를 한 큐에 볼 수 있게끔 해주었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 후지시마 코스케라는 사람이 상당히 특이한 사람인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화에다가 다 이렇게 녹여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밴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는 밴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화에 보면 오토바이들의 종류며 뭐 등등등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의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다. 본인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부터 뭐 완전 뭐 오타쿠 오브 오타쿠였기 때문에 이 감독이 좋아하는 거, 감독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감독이 어떤 식으로 뭐 작업을 하는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 메이킹 필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막 엄청 파고들어서 이걸 하나라도 내가 알지 못하면 잠이 안 오는 뭐 이런 유년기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도 여기서 오토바이를 알게 되고 여기서 어떤 그런 제가 말할 때 쓰는 문장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약간 순수한 만화에서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뭐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는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는데 이제 이 모리사토 케이치라는 이 주인공이 막 강아지한테 막 어디가 이렇게 하는데 베르단디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강아지는 자기가 갈 길을 개척한다라는 거지. 너무 시적이면서 아름다운 문장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君のような子にずっとそばにいてほしい 지금 방금 베르단디가 나왔던 그 얼굴들 있잖아요. 예, 이 얼굴들이 상당히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바뀝니다. 그 특이하게도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처음에 이런 모습의 작화였다가 점점점 바뀌어요.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뭐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뭐 바뀌었다라고도 나오기는 하는데 뭐 요런 이미지는 사실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팔로우업을 다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한 요 정도 선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미지는 어디였냐라고 물어본다면 한 요 정도 선 아니었나. 요런 화났을 때 얼굴이고 화를 내진 않아요. 베르단디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이미지, 요쯤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는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지? 秘密持ちたいな罪を感じたいあなたのニュース知ってても知らんぷり이 모습 되게 너무 웃기죠. 이 뭔가 저녁 때 이 절에서 살게 되는데 이 저녁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기대는 이 모습이 너무 순수하지 않나요? 이런 단지 나의 여자친구가 나한테 어깨에 기댄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이는 진짜 첫사랑의 풋풋함 어떤 그런 느낌인데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좀 뭔가 아름답다,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秋にときめいて冬に悩んでも大事な恋が実ればいいよね You have 確かめたいビル 약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뭔가 모르겠어요. 이런 이미지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누나 같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청순 가련형의 대명사, 그렇죠? 베르단디는. 아무튼 이 이미지가 저한테는 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베르단디 목소리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모습 볼 때 진짜 저도 심장이 뛰었던 그 어린 나이에, 거의 어린 나이에, 물론 뭐 이게 되게 불순한 이미지는 전혀 아니고요. 아무튼 애니메이션에서 꼭 필요한 우리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이렇게 왕자가 깨워주는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가 참 너무 아름답게 잘 그린 것 같은 여름의 느낌, 이런 거 참 대단하다. 아무튼 되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었고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 이제 소장각인 거죠. 말 그대로 소장각. 막 베르단디가 마음 아파하면 막 진짜 울고 그랬어요. 이런 이 어렸을 때 모습 이것도 너무 이쁘죠. 너무 귀엽죠. 진짜 막 그냥 깨물어주고 싶은 어쩐지런 이 리본이라든가 이런 참 옷이라든가 이런 거 참 잘 그려. 남자애도 참 이렇게 순수하게 잘 그려놓고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요게 이제 보통 마지막, 그러니까 OVA 판에서는 가장 많이 쓰였던 이미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치렁치렁 이런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저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오나연 씨님, OVA 판이랑 실제 만화 책으로 나와 있는 만화랑은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기반을 두기는 하지만 OVA 판은 제가 알기로 5편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만화책은 뭐 끝도 없이 나왔죠. 그리고 뭐 되게 많은 뭐 동인지도 있고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오타쿠들의 이 성지 같은 어떤 그런 만화이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 야, 진짜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성숙한 직장인 옷도 약간 직장인의 옷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저의 추억,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OST입니다. 이 OST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첫 번째 OST고, 이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들 들어있는 그런 그 연주곡이죠. 애니메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오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뭐 1번부터 아마 19번까지인가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아무튼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나오는 곡들이 오히려 OST보다 더 나은 그런 괜찮은 어떤 음색을 갖고 있는 것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늦은 밤에 제일 먼저 했어야 될 것을 이제야 했네요. 아무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아름다운 이미지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린 남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저라면 이 애니메이션을 추천할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애들은 워낙 머리가 빨리 커가지고 뭐야 시시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 속에,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좋을까? 뭐 이건 뭐 편견은 아닙니다만, 남자들에게 막 이렇게 요즘엔 되게 안 좋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공급되고 무분별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되게 순수한 마음,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현명하게 선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풀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어머님들이 있다면 이 애니메이션을 어린 아들들에게입니다. 어린 아들들에게 한 번쯤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상당히 순수하고 솔직 담백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밤입니다. 고맙습니다.